서울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수원시 약사회 김성남 약사입니다. 수원시 약사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약물 안전 교육,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당뇨병 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아닌가 합니다. 이 당뇨병의 중요한 인자는 포도당과 인슐린입니다. 음식물을 통해 혈액에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은 포도당의 생성이나 흡수, 배설에 영향을 주는 약효군과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에 도움을 주는 약효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는 먹는 당뇨병 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을 직접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인슐린 주사제에 대해서 너무 큰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당뇨병의 관리에는 이런 약과 함께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생활로 한꺼번에 과도한 포도당이 체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식이요법과 근육에서 포도당이 잘 사용되도록 하는 적절한 운동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의 종류별로 올바른 복용법과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당뇨병 약으로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은 아마도 메트포르민 성분의 약일 것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며 세포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보조해 주어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혈당 조절 효과가 좋고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아서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위장장애나 금속성 맛이 나는 등의 부작용으로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드릴 때 이 약은 식사할 때 복용하세요 또는 식사 후에 바로 복용하세요 라고 복약지도 합니다. 이 약을 중단해야 할 부작용으로는 신질환이나 간질환, 혈액학적 이상, 근육통을 동반하는 유산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면 약사나 의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약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비타민 B12와 엽산의 장 흡수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비타민 B12와 엽산도 영양제로 함께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의 위장장애를 피하고 약효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서방정이 많이 처방되는데 제가 오늘 서방정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이아백스 XR 서방정 1000mg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부수거나 잘라서 복용하지 말고 알약 그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당뇨약뿐만 아니라 XR, CR, SR 서방정 또는 장용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알약들이 있는데 이런 알약은 어르신들이 큰 알약을 삼키기 어렵다고 임의로 자르거나 부수어서 복용하지 마시고 약사나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당뇨약입니다. 이 약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소화되는 것을 막아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보통 식사 직전에 복용해서 식후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며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부작용으로 복부 팽만, 설사, 복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회수탈 등의 소화 효소제를 함께 복용하시면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화제를 함께 복용하지 말고 한두 시간 후에 따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과잉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약입니다.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중 언제라도 복용할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평소보다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약국에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여러분에게 알아본 결과로는 대부분 체중 감소를 크게 느끼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극히 일부분만 체중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의 부작용으로 요로 감염 등의 비뇨기과 질환이 잘 생길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 약을 복용하신 후로 방광염이 잘 생기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약사나 의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서 혈당을 내리는 당뇨약입니다. 이 약은 종류도 매우 많은데 약에 따라서 식사 전에 복용하기도 하고 식사 후에 복용하기도 합니다. 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받으실 때 약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 계열의 당뇨약은 특히 저혈당이 올 수 있어서 포도당 캔디나 사탕을 준비하셔서 저혈당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경구 당뇨병 약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제는 속효성, 중간형, 속효성과 중간형이 혼합된 혼합형, 지속형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상태에 맞게 종류와 용법, 용량을 정해 주실 것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기저 인슐린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지속형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특히 높게 올라간다든지 기저 인슐린 주사로도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구형 당뇨병 약이나 다른 인슐린 주사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슐린 주사제는 약국에서 받아서 집에 가져가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주사제가 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주사제는 바로 사용하시면 차가워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 잠시 꺼내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한 인슐린 주사기는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실온에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봉하여 실온에 보관한 인슐린이 한 달이 지나면 주사액이 남아 있어도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침은 주사 완료 후에 즉시 제거하셔야지 다음에 또 사용하기 위해 꽂아두시면 안 됩니다. 주사를 맞은 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런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병 약은 한 가지만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약이 처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 주사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저혈당입니다.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에게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사탕을 먹었지? 초콜릿을 하나 까서 먹었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물론 잘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이나 운동 등 하던 일을 멈추시고 안전한 자세를 취한 후에 당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15g 정도의 당을 보충해 주셔야 하는데 사탕이나 포도당 캔디 3개 내지 4개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다른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함께 복용하실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으로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항균제, 항바이러스약,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및 여성 호르몬제, 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 등등 매우 종류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들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하실 때 복용 중인 당뇨병 약을 이야기해 주시면 약을 처방할 때 참고하시고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홍삼이나 한약재질을 먹어도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홍삼이나 글루코사민 함유 관절 영양제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이 당이 올라가셔서 걱정하고 계시길래 여쭈어 보았더니 홍삼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먹는 양을 줄이시거나 기간을 짧게 드시면 됩니다. 처방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상담받으시기 마땅치 않으실 텐데 이처럼 복용에 주의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에 좋은 운동과 보충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 수영, 걷기 등의 운동을 일주일에 3 내지 5회 3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시간은 혈당이 최고로 상승하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가 좋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시고 점차 강도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으로 알아 누우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운동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당뇨병 약을 복용하시면 엽산과 비타민 B12가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영양소를 잘 섭취하셔야 당뇨병으로 올 수 있는 신경통이나 손발 저림 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연, 크롬, 셀레늄 등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밖에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를 복용하시면 장내 독소를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니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민간요법으로 돼지 감자를 먹고 당뇨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거나 누에나 여주, 뽕잎 등을 당뇨병 치료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혈당을 내리는 성분들이 있긴 하지만 채취 시기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절대 당뇨약을 대신해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과 적극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올바른 당뇨약의 복용과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약의 올바른 복용과 당뇨병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서호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슬기로운 약물 복용으로 건강한 100세를 기원합니다.